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MB 프렌즈로 초청이 돼서 메르세데스 EQ 브랜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서울 모빌리티 쇼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빠르게 살펴보시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동화 모델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리뷰했던 EQA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새롭게 선보이게 될 EQB 모델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EQA는 12월에 딥다이브 컨텐츠로도 리뷰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때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EQB 350 모델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확실히 EQA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큰 것 같네요. EQB는 GLB와 마찬가지로 3열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시트 배열은 둘, 셋, 둘로 되어 있네요. 7인승 모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캐스퍼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지바겐을 리터치해서 전기차의 느낌을 만들어낸 컨셉카 EQG가 전시가 되어 있네요. 조명을 굉장히 화려하게 쓰죠. 근데 아우디 조명회사가 아니고 벤츠 조명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세단 라인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EQE, E클래스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쪽에는 EQS, S클래스의 전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차량은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의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모델들이고요, 외형으로는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EQE와 EQS 디테일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고, 크기로 가늠하지 않으면 어떤 게 EQS고 어떤 게 EQ인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이 메르세데스 벤츠를 대표하는 모델은 아무래도 S클래스가 되겠죠.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 할지라도 이 메르세데스 EQ 브랜드를 견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 모델은 바로 이 EQS입니다. 오늘 리뷰도 이 EQS를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QS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기차 전용 모듈형 아키텍처가 최초로 적용된 모델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마치 하나의 활을 연상시키는 원보호 비율과 A필러가 프론트 팬더 윗부분까지 앞으로 길게 뻗어있는 캣포워드 디자인으로 설계가 됐으며, 절제된 라인과 이음새를 줄인 심리스 디자인으로 메르세데스 EQ의 디자인 철학인 프로그레시브 럭셔리를 탁월하게 구현했습니다. S클래스라 하면 플래그십 세단의 정석과도 같은 노치백 스타일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EQS는 본넷부터 트렁크 리드까지 마치 하나로 이어진 듯한 실루엣을 만들어낸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더불어 A필러가 앞으로 뻗어나간 만큼 실내 개방감이 좋아지고 사각지대를 최소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가 플래그십 세단의 기품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런 디자인을 채택한 이유는 꼭 개방감을 제공하기 위함만은 아닐 겁니다. 바로 전기차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력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함이겠죠. 이런 원보호 캣포워드 디자인을 적용하면 공력을 다루는데 아주 유리해집니다. 모든 자동차가 공기저항을 줄이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전기차는 특히 더 중요하죠. 공기저항 계수를 낮추면 연료 소비효율과 가속 성능뿐만 아니라 실내 정숙성도 높여주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현재 전기차의 경쟁력은 항속거리에 많은 초점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저항이 줄어들면 그만큼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고, 각종 첨단 및 안전사양으로 인해 무게가 늘어날 대로 늘어난 이 EQS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저항이 있다면 바로 공기저항이겠죠. 보통 공기저항 계수를 10% 정도 낮췄을 때 연료 효율이 약 2.5%에서 5% 정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땐 메르세데스 EQS의 외관 디자인이 실용성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얼마나 고려가 많이 된 디자인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EQS의 공기저항계수는 무려 CD 0.20으로 이는 양산차 중에서는 최저 수치입니다. 기존의 S클래스의 디자인은 전통적인 롱노즈 숏데크 형식으로 구조적으로 현재의 캣포워드 스타일을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죠. 전기차는 엔진과 미션, 프로펠러 샤프트와 같은 것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 측면에서도 자유도가 높아졌고 EQS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EQS의 디자인은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서 S클래스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S클래스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사도 우리도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만 하겠죠. 물론 멋으로 따지면 50년 전 S클래스를 따라잡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각종 안전규제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디자인은 계속해서 변화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첨단 기술과 미래지향적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럭셔리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전체 계기판 패널이 하나의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MQX 하이퍼 스크린은 EQS에 최초로 적용이 됐으며 기존 S클래스에 적용되어 있던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기능적 그리고 시각적 미감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앞좌석에서는 하이퍼 스크린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 마감과 디테일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시승차가 나오면 딥다이브 컨텐츠로 다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스크린은 기본적으로 OLED 패널이 적용돼서 굉장히 선명한 시야를 제공해주는데 화면이 이렇게 선명하면 주행 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표시 정보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체로도 최신의 고급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조석에 있는 스크린은 사람이 앉았을 때만 활성화됩니다. 공조장치 조작 버튼은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하단부에 통합된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고 터치 버튼이라서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소 조작하기 불편하다는 점이 있지만 누를 때 햅틱 반응뿐만 아니라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함께 반응하기 때문에 버튼을 눌렀을 때 피드백은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음성 명령으로도 얼마든지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문제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계기판은 S클래스와 마찬가지로 3D 클러스터가 적용됐는데 화면에 지도를 펼쳐놨을 땐 화면 안쪽에 실제로 지도가 펼쳐있는 듯한 굉장히 독특한 기분이 드는데 이건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모빌리티 쇼에 오셔서 이 EQS의 3D 클러스터를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됐습니다. 스크린이 아닌 전면 유리를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고 이건 실제로 차를 움직이면서 체험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향후 시승차가 나왔을 때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QS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BMS가 적용이 됐고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EQS 450 플러스 AMG 라인은 107.8kWh 배터리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국내 환경부 인증 기준 1회 충전 최대 478km 주행이 가능하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급속 충전은 최대 200kW 출력까지 지원을 하고 10%에서 80%까지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EQS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담은 다양한 첨단 주행보조 및 편의사양이 대거 탑재됐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주행보조 시스템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고해상도 조명 시스템을 탑재한 디지털 라이트, 최대 10도까지 조향이 되는 리어엑스 스티어링 시스템, 그리고 에어매틱 서스펜션과 같은 것들인데 리어엑스 스티어링은 4.5도 조향각이 기본 세팅이고 10도 조향각은 유료 옵션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이런 주행에 관련된 부분들도 향후 딥다이브 시승기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QS 450 플러스 AMG 라인의 기본 판매 가격은 1억 7,7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